핵심은 바로 이러한 국제결제 시스템과 공동통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번에 공동통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른바 이것이 브릭스 유닛이라는 겁니다. 브릭스 유닛은 금 40%와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년도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브릭스 브릿지라는 이 결제 시스템은 한마디로 스위프트에 대항해서 나온 건데 이 장점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의 결과입니다. 자, 올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있었던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의거리는 새로운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러시아가 주도했던 브릭스 기축통화를 제정하지 않고 국제결제에서 자국화폐로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설계된 브릭스 브릿지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결제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을 방문했을 때 이거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이 개인들이 QR코드를 통해 자국 화폐로 지급하는 브릭스 페이를 만들어서 이미 이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진하는 건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스위프트에 대항할 수 있는 브릭스 브릿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메시징 시스템으로 하는 스위프트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게다가 빠르고 송금 수요가 훨씬 적게 드는 그런 시스템이 창설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2019년에 만들었던 회원국 간의 결제 시스템을 그들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대신에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국제결제 시스템과 기존에 완성됐던 브릭스페이를 신용카드 대신에 쓸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는 투 트랙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게 되면 브릭스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 300억 달러의 송금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걸 신용카드 대신에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를 회원국들한테 강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인도처럼 여기에 가담을 해서 미국한테 보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 제안하면서 이게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고 원하는 국가만 가입해도 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브릭스는 패권주의가 아닌 다자주의를 중심에 놓고 주장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싶은 나라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게 일방적인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바로 이러한 국제결제 시스템과 공동통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릭스 브릿지의 강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브릭스 브릿지는 사실 이게 브릭스가 개발한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국제결제은행 BIS가 개발한 겁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앞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 시스템을 그간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이게 어떤 나라들하고 같이 시험을 했냐면 첫째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들하고 같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칭이 M-브릿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 각국 CBDC를 브릿지 역할로 이렇게 교환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M-브릿지였는데 바로 이 시스템을 브릭스가 그대로 사실은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는 1년 안에 이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도입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이 끝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원국들의 합의만 이루어내면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것의 장점은 거래 시간을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며칠 걸리던 걸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몇 초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도 사실상 제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은 금액의 과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한 8% 내지 소액일 경우에는 한 23%가 수수료였어요. 물론 그 후에 스위프트도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시간과 이 수수료를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이거는 그렇게 쉽게 낮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자그마치 6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순식간에 온체인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갖고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국제결제은행이 처음 만들 적에는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게 애초 의도하고는 달리 역설적이게도 이걸 만들어냈더니 이렇게 효율성이 향상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오히려 달러의 사용이 줄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는 그러한 전망을 스스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지금은 잠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원래 달러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달러보다는 위안화 사용이 늘어날 거라는 자체 분석을 하면서 지금은 국제결제은행이 손을 놓고 있는데 바로 이 시스템을 브릭스 국가들이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릭스는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브릭스 브릿지라는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이미 브릭스 페이라는 각국의 CBDC 교환 플랫폼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국이 리플 암호화폐를 갖고 이런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브릭스 페이 플랫폼에 리플을 정말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리플이 활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구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브릿지라는 이 결제 시스템은 한마디로 스위프트에 대항해서 나온 건데 이 장점은 이거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방식의 피어투피어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에서 쓰이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분산형 기술을 많이 구현한 그런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페이는 회원국들 간의 결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진일보해서 앞으로 브릭스 회원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했을 적에 신용카드 대신 이걸 지불 시스템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번에 공동통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른바 이것이 브릭스 유닛이라는 겁니다. 브릭스 유닛은 금 40%와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40%는 금을 토대로 하고 60%는 지금 9개국의 통화에 가중치를 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중치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GDP 순대로 가중치를 내죠. 이것을 60%로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근본이 디지털 화폐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년도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재미있는 게 이것도 브릭스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엔 산하기관인 이리아스라는 기관이 이미 2015년에 탈중앙 디지털 화폐인 유닛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브릭스 브릿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은 국제결제은행 BIS가 개발했다고 그랬죠. 이 유닛은 유엔 산하기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유닛의 도입은 스위프트 차단 등으로 해서 달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 한마디로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서 저 남반구에 있는 비서방 국가들이 중심으로 이걸 들여다 쓸 예정이고, 그리고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통화의 그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 4조 달러의 이 공동통화를 보유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조 달러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거를 미국의 연준과 비교하면 지금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약 7조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가 계획하는 건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절반이 넘는 그러한 통화를 자기들이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통화만 쓰는 게 아니고 자국 통화를 쓰면서 이거를 무역 통화나 자본거래 통화로서 같이 쓰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브릭스의 이 근본이 디지털 화폐의 도입 여부를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서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로써 사실상 브릭스가 최근에 금 매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금 수입 확대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브릭스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 수입을 하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특히 중국과 인도가 주축이 돼서 금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여기에 러시아하고 튀르키예가 참여를 해서 이 4개국이 집중적으로 금 수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